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시든지 안 보시든지,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저 생각을 그냥 뭐 두서없이, 그냥 뭐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상, 인생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래도 좀 이제, 뭐 조회수도 당연히 없죠. 재미없게 하지 않고, 뭐 가두리도 아니고 가두리 양식장도 아니고 뭐 사람들한테 강렬하게 어필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건 나의 이제 그 개인 인격 수양과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또 이제 이게 또 이제 아스팔트 집회 데모하고 또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동지 그리고 항상 제가 말하는 자유 영혼 여러분, 어느 곳에도 뭐 구속되거나 묶임이 없이 자유롭게 훨훨 살고 싶은 분들, 그렇게 사는 나의 동지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아스팔트에 나가서 문재인 세력, 빨치산 남노당, 그 북한 노동당, 중국 공산당, 저 생각으로 말하고 그러면은 1950년 한반도에는 엄청나게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또 정치적인 이념 사상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치 권력을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와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자와 이 자유 대한민국을 다른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그 두 세력과 그리고 외세 세력까지 합쳐가지고 커다란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이 현재 이곳입니다. 총으로 칼로 창으로 서로 이제 참수하고 찔러 죽이고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 머리로서 하는 전쟁, 이런 거 이념 사상 전쟁, 이것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께서는 가두리에 갇히지 마시고 양식장에 갇히지 마시고 많은 생각을 하고 꼴똘히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고 선전선동을 왜 하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0월 6일 오후 10시 58분입니다. 자, 저 생각이고 그러니까, 페이스북, 제가 올린 페이스북하고, 그 다음에 조선, 동아, 경향, 요 세 개 신문과, 그리고 다르게 뭐 카톡으로 전해오는 글들, 그런 글을 보면서 좀 저 생각을 좀 말해보고 싶습니다. 연설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여러분들도 내가 선전선동 해가지고, 설득할 이유도 내가 없고, 자, 뭐 조회수 없어도 좋고, 한 사람도 안 봐도 좋고, 이건 내가 이제 만들어가는 나의 생각, 나의 인생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밖에는 지금 이 동네 술꾼들이 술 많이 마시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길에 저 창문이 연결되어 있어요. 뭐 배달 다니는 오토바이도 많이 다니고 좀 복잡한 동네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그래요.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내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살고 있는 그 대한민국인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게 몹시 헷갈려 가지고 오늘 아버님 밥상 차려 드리고 이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번쩍 떠올라 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한번 남겨보았습니다. 그 글을 한번 읽어보고 그러겠습니다. 똥파리가 새 날개, 똥파리가 날아다니는 새의 날개를 단다고 새가 되는가? 국가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하는 똥파리들이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다. 똥파리들이 기득권들이 되어서 돈과 권력을 주무르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산업화 세대, 군사정권, 혁명정권, 혁명의 업보를 면하고자 경제발전에 18년 동안 추진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가 탄핵 파면된 날이 3월 10일이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그날이 대한민국의 사망일이었고 새로운 사대부, 새로운 기득권들이 돈과 권력을 차지한 날이 되어버리고 그랬다. 그 이상한 똥파리들이 감투를 쓰고 나라의 정체성을 바꾸어 버렸다. 호남, 광주의 남로당 빨치산 정신 5.18을 헌법 개정, 헌법을 뜯어거치는 것에 5.18 광주 정신을 집어넣고 또 권력을 나누어 가지는 내각제로 기득권들이 가고 있다. 이번에 보듯이 윤석열 정권은 그냥 허수아비, 즉 힘이 아무것도 없는 정권이다. 문재인 세력에게 말 대꾸조차 못하고 그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들이 멍멍멍 그리면 깽깽깽깽 하는 윤석열 정권이 되어버렸다. 북악산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이나 한남동으로 가고 그것은 좀 이상했다. 기득권들이 무슨 거래를 해버린 것 같아. 국민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기득권들끼리 지들끼리 거래를 해버렸다. 이것은 아주 나쁜 짓이다. 그리고 노무현 세력은 엄밀히 지금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남로동 빨치산과 관계가 있다. 그들이 희망은 건국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수도로 정한 서울을 버리고 세종시로 가는 것이 그들의 희망이고 꿈이었다. 현재 세종시로 모두 몰려가서 그곳에 깃발 꼽고 개국하는 행세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현재 중앙권력 체제에서 지방자치 제도로 바뀌어 본 지가 한 30년 정도 되었다. 지방자치 제도에서 권력의 맛을 본 똥파리들은 내각제 만드는 일에 앞잡이 일꾼이 될 것이다. 나머지 국민은 그냥 그들이 따라지 3류, 4류, 5류, 노비,
노예가 되고 세금을 내고 노동을 바치고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생산 계급이 되고 그 생산된 계급을 모두 기득권들이 다 차지해 버린다. 여기에 저항할 건국 세력은 이미 다 죽었고 다 북만상천 공동묘지나 낙공당으로 다 들어갔고 산업화 세대는 현재 70에서 80대이다. 이들도 이 세상을 떠나갈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땅에 남아있는 현 세대는 건국세대, 산업세대의 몸통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열매와 술과 모든 것을 그들의 몸통에 빨대를 꼽고 살고 있다. 현 주도 세력은 대가리가 썩었고 조상의 전통과 가치를 무시하며 현재 살고 있다. 아니, 조상의 전통과 가치를 이어가려고 해도 지금과 같은 사회는 농업경제, 산업경제, 또 산업경제에서 더 세분화된 개인경제가 되었기 때문에 집단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어진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조상이 물려준 전통과 가치는 지킬 이유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인류의 종족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 기득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달러는 미국으로 다 갖다 놓고 그들의 후손들도 미국에 거의 다가 있다. 1970년대, 80년대 박정희 타도 전두환 찢어 죽이자고 그렇게 외치던 그 세력들도 미국으로 돈과 달러를 다 갖다 놓고 지들 후손들을 그곳에 미국에 다 데려다 놓고 그곳에 있는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곳에 정착한 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있다. 자,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다. 부국 강병을 꿈꾸던 사울아비와 자존감을 지키던 영혼들은 이제 다 다른 차원으로 갔다. 누군가 이 썩은 한반도를 정리해야 한다. 2022년 10월 6일 저 손익득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나이가 이제 60이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몸이 많이 고장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젊어서 운동을 좀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오늘 다시 그 줄넘기를 해보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운동했던 감이 살아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썰렁거리고 오늘도 다른 분들은 어떤 글을 올렸는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조 박사님께서는 문석열 정권의 보훈부 신설을 기사로 보면서 과거 제주 4.3 사태 때에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공산도배들과 광주 사태에서 군경을 겨냥한 총격 폭도들을 정보 주도로 국민들이 섬겨야 될까 걱정된다. 바로 말씀하고 그러고요. 좀 이제 좀 시대를 앞서가서 그러는데 괜찮은 포스팅이고 그래요. 저렇게라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분 같은 경우는 가두리 양식을 하지 않고 그러더라고요. 조 박사께서는. 다른 분들은 이제 가두리 양식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을 그렇게 뭐 선전선동 해가지고 가두리 안에 가둬놓고
뽑아먹으려고 하면 되나. 자, 뭐 어제 저는 이제 뭐 이준석이가 뭐 좀 이제 이길 것으로 생각하고 말해버렸는데, 오늘 또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해버리고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 기각해버렸네요. 자, 다음에 또 광주 사태는 이제 80대 어른들이 계속 광주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이제 광주 운동 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생각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뭐 세미나 또 한번 해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끌고 가야 되는데, 80대 대신 어른들이 저렇게 나가고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리고 뭐 이제 군대, 요즘 뭐 군대가 호텔급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유, 내가 그 군대 생활 할 때 87년도 하고, 내가 87년도 8월 달에 들어가가지고 87, 88, 89, 89년도 이제 꼭 한 18개월 다 채우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때 뭐 저기 뭐 현역이나 우리 방이나 현역 아이들은 밥을 잘 먹었어요. 잘 챙겨주고 그랬는데, 우리 방우들은 부대 안에서는 아유, 개밥도 그런 개밥이 없었지. 그래도 이제 또 이게 동네가 가난한 동네고 그러니까 그거 다 먹고 지내고 고생 많이 했어요. 날마다 부대 출근하면은 노가다야. 그냥 이제 노비 노가다 하러 이제 군대 가고 그런 거야. 노동력.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을 지금 엄청나게 띄워주고 있네요. 오늘도 한동훈 국감 하는 거 봤는데, 뭐 좀 다음엔 내 생각을 좀 말해보고 그러겠습니다. 다 한동훈 이야기네. 그리고 우리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아스팔트 유튜브들 정년퇴직 다 하시고 이제 60 넘어서 60 다 넘어가지고 이제 괜찮죠. 뭐 보람이 있는 일이죠. 앞으로 그 아스팔트 나와가지고 좀 이게 촬영하실 분들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촬영을 할 수가 있고 그래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017년도 한참 그때 위트롤트 하고 그래 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었는데, 지금도 정권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정권 교체 연장되고 그랬으니까 좀 힘들게 많이 있고 그럴 거예요. 오늘 페이스북에 다른 거 올라온 거 없네요. 여기 또 뭐 지금 우리 공화당 쪽에서 난리가 벌어져 가지고 그쪽에 지금 난립니다. 역시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고 그러면은 좋죠. 뭐든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인간관계 하는 것도 힘들고, 돈 없으면 이제 첫째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좀 무시당하는 게 있고, 경제적으로 말도 그렇게 뭐 재밌게 못하고 힘든 게 많이 있어요. 다들 뭐 이제 다 이제 오늘 제가 뭐 할 말은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올라온 게 없네. 그럼 이제 신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동아일보 한번 가가지고 오늘 뭘 도배를 했나 보겠습니다. 북한하고 뭐 남한하고, 북한 남한 뭐 두 국가에 대해 가지고 뭐 무력 시하는 거를 해놓았는데, 그 뒷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고, 또 이거 미국의 기득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기 그 우리는 행동대장처럼 이렇게 싸움하는 척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되고 그러지만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래요.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뭐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가 정치적으로 딱 보고 그러면은 이준석 가처분 완성했다. 1차 판결과 달라진 이 결정적인 이유는, 이건 누가 안 봐도 그 재판부에 뭐 그 여야 그 초기득권들이 압력을 집어넣었죠. 너희 뭐 그 법관 옷 벗고 변호사 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어느 로펌에 갈 거야? 그런 식으로 좀 압력을 집어넣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군대가 그동안 한 5년 동안 정비를 안 하고 문재인이 군 해체 작업을 하고 그래가지고 좀 나사가 풀린 군대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기동을 하려고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네요. 그거는 뭐 다시 정비하면 되고, 그 한나를 지키는 군대는 자꾸 책망하고 뭐 저기 면박을 주면 안 되고, 사기를 키워주고 못해도 필요한 거 다 보완해주고 싸울 수 있도록 항상 저기 잘 정비해두고 그래야 됩니다. 합참 의장이 뭐 미 항모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동해바다에 다시 돌아왔다고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오늘 나팔 불었네요. 그리고 미국 아이들이 그동안 이제 5년 동안 중국 공산당하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남로당, 빨치산, 그리고 뭐 제야 운동권, 뭐 주체 사상 주사파 애들, 그리고 북한 공산당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 사람은 그 미국에 있는 그 뭐 아이들이 다 지금 다 기록해놓고 자기들 나름대로 좀 매뉴얼을 다 정해놓고 그랬을 겁니다. 태평양에서 그 중국하고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그 옛날 한 200년 전부터 영국, 프랑스, 미국, 영연방 그 사람들이 그 국가들이 이제 목표고 그랬었는데요. 박진 참 이 양이, 저 할머니는 나올 때마다 무슨 뭐 옷을 뭐 다 갈아입고 나오고 뭐, 아이 참, 여자들이 정치하면은 골 때려. 자, 윤석열 정권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하고 그 두 수장이 25분간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뭐 무슨 내용을 했는지 알 수 없죠. 언론에 이제 뭐 보도를 했는데 뭐 조정동 다 똑같죠. 여기도 뭐 조선도 동화하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항우모함 그림 띄워놓고 미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 핵실험 땐 어디에 있던 함정 타고 한국 오겠다. 당연히 군인이고 그러니까 뭐 여객선 타고 뭐 전장에 갑니까? 당연히 함정 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지휘를 하고 그래야죠. 저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고 그러는 거는 그 자유 세계 언론들이 좀 잘못 방송하고 있는 걸 나는 느낄 수가 있어요. 다음에 이렇게 됐고, 여기는 아까 딱 보고 그러니까 경영 쪽에서 뭔가 좀 나왔는데, 경영 쪽 한번 가보고 하겠습니다. 안보에 관해 가지고는 여야 빨갱이 남한에 살고 있는 남로당이나 빨치산이나 다른 세력들이나 이제 안보에 관해 가지고는 같이 북한에 맞서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경영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동훈을 한동훈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때리고 있는데, 한동훈 때리고 그러면 또 이제 윤석열 옛날에 그 검찰총장처럼 한동훈 지금 커가지고 또 대선 또 주자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이 골 때리고 그러는 거예요. 더구나 이제 정치 같은 경우는 권력하고 돈이 또 엮여 있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가처분 기각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기를 가겠다. 이준석에 대해 가지고는 해줬네. 경향이 감싸주고 있네. 어제 나는 법원에서 이준석 편을 들어준다고 어제 생각했는데, 오늘은 반대로 나와버리고 그랬네요. 다음에 이해찬이 이재명이 이렇게 나오고, 카톡이라 그런데 올라온 영상 다 믿는 게 아니고 그래요. 또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전해주는 글들 같은 경우는 99%가 다 거짓말이야. 지어내고 공작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뿌리는 글이야. 그런데 이제 낚여가지고 가두리에 있는 양어장에 있는 물고기처럼 그거 발라먹고 그러면 안 돼요. 오늘 MBC 쪽 이렇게 딱 보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윤석열 정권이 약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말이 선전선동을 해가지고 그냥 방송 보니까 15분을 그냥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제 패는 방송을 하더라고. 그러면 지금 한 4개월 됐나? 정권 잡은 지가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는데, 뭔가 이제 약점을 잡혀가지고, 그렇게 달려들면서, 죽기, 살기로 죽으려고 달려오는데,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정권은 처리를 대꾸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누구야, 검찰총장, 윤석열을 보호하고, 조국을, 하고 싸웠던 안중근이도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깜빵 보냈고, 다음에 한 3년 동안 아스팔트에 트럭을 몰고 다니면서 운동했던 깡통 아재, 최영일 동지님 같은 경우도 좀 깜빵에 보냈고,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 역할을 해서 그런지 문재인 앞에만 가면은 옛날 사냥개의 고통스러운 추억인가 복종심이 다시 살아나고 그래요.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자, 제가 오늘 할 얘기는 다 했고, 내일은 또 이제 아버님 모시고 이 병원에 가가지고 또 이제 또 수술이 또 어떻게 되었나, 잘 됐나 못 됐나 가서 또 확인해야 됩니다. 자, 선전선동 하면 그런 방송에 끌려다니지 말아요. 보니까 아스팔트 나가서 보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게 대놓고 좌파 쪽에도 완전히 가두리 안에 가두어 놓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완전히 선전선동 해가지고 이 뽑아먹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 좌파나 우파나 그런 걸 보고 그러면은 아마 대가리가 사람들 대가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더듬이가 다 사라져 버리고, 그건 또 이제 자기들끼리 또 끼리끼리 또 이제 몇백 명씩 모여 가지고 댓글 달고 자유행위하고 그러면은 거기 몰두하고 그러면은 정신 이상해져 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방송하는 사람들이 뭘 노리고 하는가 그걸 잘 알고 그러셔야 돼요. 자유용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데 안 가죠. 아스팔트에서도 딱 보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당신의 백성들을 가지고 놀고 있는 종교인을 딱 보고 그러니까, 아, 나는 참 가소롭고 그러더라, 가소롭고. 그리고 그들의 눈빛을 딱 보고 그러니까, 에휴. 그래, 나같이 이제 이렇게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롭게 사는 사람을 딱 생각에는 그런 게 상당히 안 좋게 보이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신의 이름을 팔고 그러면은 왜 나오지? 자, 앞으로 이제 이 보조 쪽에서 지금 있고 그러는 게 쪽팔려요. 진짜 쪽팔려. 너무나 쪽팔려. 이제 좌파 애들 철저하게 이제 윤석열 정권의 모든 약점을 잡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할 건데, 근데 우리 쪽에서 딱 보고 그러면은 박근혜 빨다가 홍준표 빨다가 갑자기 또 윤석열 빨다가 이거 무슨 이게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요. 앞으로 또 새로운 인물 또 누가 나타나나? 이제 앞으로 한동훈이 빠나? 에이, 참 이게 답답한데 여기까지 왔네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동지님들 힘내시고 힘내세요. 33분 좋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